환경부가 지금 테슬라 편을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차에서 설동안에 아이오닉5 실내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워낙 많이 봐서 더 이상 티저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개하시지 뭘 또 이렇게 티저 영상으로 또 공개하시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워낙 보안이 심해서요, 실내를 잘 볼 수 없었는데 저희가 최초 보도했죠. 카가 난독한 거 보시면 내비게이션 주변에 테두리가 하얗게 나오는 거, 그리고 실내 아마도 하얀 게 기본일 거라는 거, 뭐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전진 후진할 때 이렇게 돌린다는 거, 이게 설마 돌리나 싶었는데 요번에 나온 사진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돌리는 것 같아. 돌리는 게 영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핸들을 이렇게 가까이 잡아요. 그래서 요 뒤까지 손이 그냥 닿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핸들을 이렇게 잡을걸? 근데 이렇게 잡으면 핸들보다 조금 뒤에 있는 거는 돌리기 힘들 텐데 위아래는 그래도 괜찮아요. 핸들에서 이렇게 위아래,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돌리는 건 이렇게 넣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차도 돌리는 거 있습니다. BMW i3만 해도 약간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건 돌린다기보다 전진 후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하면 이게 뭉치가 되게 크고 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게 핸들이 있으면 핸들 위쪽으로 이렇게 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액시언트도 전진 후진이 돌리는 거긴 해요. 그런데 트럭의 핸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트럭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밑에 있으면 되게 가까운 거예요, 운전자한테. 그래서 이게 돌리는 게 전혀 부담이 없거든. 아이오닉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손목이 이게 엘보 걸릴 것 같지 않나? 평소 운전하는데 요 밑에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련히 알아서 만들었겠죠. 일단 뭐 멋있네요. 마침 오늘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전자신문의 박태준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호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 주기로 했다고. 대박인데? 전량 교체하면 돈이 얼마야? 여기 기사에 따르면 1조 원이라고 해요. 77,000대, 배터리 가격이 2,200만원, 부품 가격만 1조 7천억이거든요. 1조 원 투입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수리할 때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 뭐 워셔액 갈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게가 못해도 500kg 정도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용 시설이 있어야 되고, 1조 7천억으로 될 수 있을까? 못해도 2조는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기사 내용 보면요, 현대차가 잇따른 차량 화재로 골머리를 앓아온 전기차 호나 일렉트릭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요. LG에너지 솔루션과의 비용 분담 조율 과정이 있지만 배터리 시스템 전량 교체는 사실상 정해졌다. 이게 애매한데? 아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애매해졌어요. 사실상 정해졌다. 이 정도면 사실상 현대차 관계자가 모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닐까? 기사에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긴 하죠. 사실 현대차가 지금까지 전기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앞으로 아이오닉 나오면 당연히 아이오닉 댓글이 벌써 예상된다. 아이오닉은 불 안 나냐? 아이오닉들도 다 불이 날 거고, 초반에 이거 사면 다 마루타가 되는 거고, 뭐 댓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정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줘야 되겠죠. 이거 돈을 누가 내냐? 현대차가 내느냐? LG가 내느냐? 이걸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LG가 요번에 SK와 소송전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SK가 LG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 받아갖고 여기다 쏘시나? 그런 거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사실상 SK 돈이네. 뭐 잘 모르겠지만 LG가 그 돈 받아서 하면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지 않나. 도대체 이 희망회로나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어디에도 다른 데에서 기사를 받지 않았어요. 같은 기사 아래 보면요, 현대차 관계자는 배터리 전량 교체를 포함해서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최종 결정된 건 아직 없다. 한 기사 안에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겠죠. 뭐 굳이 안 정해진 거를 굳이 예상해서 이렇게 기사화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을 그때 보도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보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사실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다 있잖아요. 조금 쉬엄쉬엄 가도 되지 않나. 단독 기사보다 더 중요한 건 틀리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어련히 잘하시겠지. 내가 왜 아이오닉5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티저가 공개되면서 여러가지가 강조됐죠. 인테리어가 하얘, 전체가 다 하얗네요. 가죽 시트 일부, 그리고 도어 팔걸이가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이용한다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게, 일단 테슬라는 가죽 시트가 없어요. 다 인조 가죽입니다. BMW 벤츠도 거의 대부분이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인데
사람들이 몰라. 인조가죽인지 모를 정도로 잘 만든 인조가죽인 거죠. 일단 느낌상으로는 천연가죽이 좋긴 한데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면 약간 사회에 대한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인조가죽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아닌가. 소 잡아먹고 소가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그냥 그런데 소 가죽을 그 가죽 그 상태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가죽은 꼭 무두질이라는 거라는데 이 무두질이라는 과정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길고 여러 나라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죽이 서서히 덜 사용돼야 될 그런 소재인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죽 시트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으니까 가죽 시트의 아주 일부를 이렇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트 가죽 염색 공정에 아마시에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건데 크롬 공정이 아니라 베지터블을 이용하게 되면 가죽의 염색 품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진다고 해요. 좀 자연의 색상 이런 느낌이 좀 들게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휠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다. 그래서 페인트 자체가 바이오 페인트다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전기차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네, 실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휠 베이스가 무려 3m나 된다고 하니까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보닛을 열면 여기에 트렁크가 생기고요. 트렁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앞쪽 트렁크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당연히 넉넉하게 공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빈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거길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운전석 좌석 아래쪽에 발받침대가 있습니다. 발받침대가 운전석에 있다고? 왜 운전석에 발받침대가 있지? 아마도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풀플랫에 가깝게 이렇게 눕혀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항공기 비즈니스석 같은 좌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석 같은 좌석이라고 하고서 비즈니스석 비슷한 차도 별로 없죠.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뭔가 뒤로 제대로 젖혀지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뭐 S클래스 뒷좌석이라고 해도 뒤로 한 45도나 기울어지나요? 45도도 안 기울어져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잘 기울어지고 그리고 발받침대까지 있으니까 아마도 실내 거주 공간에 굉장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라이딩 되는 걸 보면요, 조수석과 운전석을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고 가운데 센터 콘솔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센터 페이시아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공간에 뭐라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슬라이딩해서 뒷좌석을 또 넉넉하게 한 열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기존에는 여기다가 뭐 변속기라든지 뭐 주행 모드라든지 오토홀드라든지 뭐 이런 버튼들을 세로로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없애서 훨씬 더 심플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돼. 이 가운데에 있는 센터 콘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걸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유니버설 아일랜드야? 아일랜드 섬 아니야? 섬? 뭐 그렇다고 합니다. 콕핏도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대시보드 부품, 그러니까 IP라고 하는 거, 인스트루먼트 패널 모듈이 굉장히 얇아져서 이 실내 공간을 또 넓게 뽑아줄 수 있네요. 이렇게 넓어진 공간에서 뭘 할 거냐? 당연히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더 많은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마스 없어서 좀 섭섭한데 다마스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내 거주성이 일단 높아졌으면 그만큼 실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쉬운 건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요. 작고 얇아. 모델 3, 모델 Y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15인치로 되게 크잖아요. 뭐 충전을 한다거나 뭐 차박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데, 공간은 큰데 그 남아도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안쪽에 심플해도 너무 심플해. 그냥 넉넉하네 하고 끝. 이건 그냥 시작 단계, 너무 베이직한 그런 자동차로 느껴지고 제네시스를 팔기 위한 포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꽂아가지고 해야. 실내 콘센트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안을 마음껏 튜닝해라, 아이패드도 붙이고 뭐 해라, 뭐 그것도 일리 있네요. 사실 이건 가장 베이직한 그냥 틀이고 이 안을 어떻게 꾸밀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린 그 기본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차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다양한 튜닝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전자식 변속 레버 이거는 적응이 안 되는데 괜찮을까? 막대가 두 개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마 거리가 꽤 있고, 그리고 와이퍼는 작동 방향이 다르잖아요. 위아래로 아니면 앞뒤로, 그리고 뒤쪽 와이퍼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걸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혼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동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편리하다고 느끼기는 조금 안 편리할 것 같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니야, 편리할 것 같아요.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해봐야지. 해봐야 알아요. 핸들에서 보면 ADAS, 그러니까 운전 보조 기능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디하고 똑같냐? 제네시스하고 똑같습니다. HDA2를 지원한다고 해요. HDA2는 깜빡이 켜면 알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기능, 요거를 갖고 있고요. 급한 코너도 알아서 가는 거, 속도를 줄여주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베젤을 하얀색으로 마감했는데 기존에는 요게 하나의 틀로 보이게끔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벤츠 E클래스 이런 거 한 덩어리잖아. 한 덩어리에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꺼졌을 땐 그냥 한 덩어리로 보여요. 근데 얘는 베젤이 흰색이니까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아. 애초에 그냥 두 개로 보여요. 이럴 거였으면 굳이 이걸 한 라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조금 달라진 건 이 디스플레이의 배경이 그래도 흰색 계통으로 바뀌면서 이게 흰색 테두리에 맞는 그런 그래픽으로 바뀐 것 같네요. 흰색 계통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자동차에서 흰색 계통이면 손때도 잘 안 보이고 굳이 검정 바탕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5,2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소문일 뿐이고 실제로는 얼마에서 시작할지 잘 모르죠. 아마 가장 엔트리 모델이 5,200만원일 거고, 배터리가 큰 모델, 사륜구동 모델 이걸 채택하게 되면 아마도 6천만원이 넘거나 비슷한 정도 되지 않을까? 5,999만원 할까요? 여기도? 5,999에 어떻게든 맞춰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가 약간 볼을 잘못 찬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6천만원을 딱 선을 그어서 6천만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50%만 준다 이런 전략을 펼쳤는데, 그러면 아이오닉은 그 안에 들어갈 걸로 예상됐고 테슬라는 그 안에 못 들어갈 걸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테슬라가 5,999만원, 아마 아이오닉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롱레인지 사륜구동이 6천만원이 조금만 넘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오닉을 안 사고 테슬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도 테슬라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환경부가 지금 테슬라 편을, 현대차는 23일 오후 4시에 이 차를 3개 동시에 온라인에서 공개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차를 살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4월이라고 합니다. 잠깐, 한참 남았네? 요즘은 한 2달 전에 론칭하는 게 정상이야? 기존에는 출시 시기보다 한 보름 전에 차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출시 시기보다 한 달은 예사고 이렇게 2달 전에 공개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기아차 CV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론칭한다고 하더라고요. 3월에 론칭을 해. 7월에 판매 시작하는 거를 3개월 전에 공개한다는 거죠. 야, 이게 요즘 왜 그러지? 자동차 회사들이 뭔가 마음이 좀 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평정심을 조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데 혹시라도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생기네요. 자,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 엄청난 3파전을 벌일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지 요거가 관건이에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출고한 게 5,00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5,000대 먼저 쫙 뽑아버리면 그러면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야. 먼저 다 빼갈 수 있는 거지. 기아차는 특히나 하반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 보조금이 다 동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특정 회사가 보조금을 다 가져가지 못하게 회사별로 약간 쿼터를 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회사, 남의 회사 이걸 떠나서 한 회사가 독점하는 거는 이건 조금 막아줘야죠. 카페에 그 모델 Y 출고 계약자가 인증을 하는데 벌써 700대 넘게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테슬라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